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에는 디엔오토모티브라는 회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71년도에 설립돼서 88년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된 동아타이어가 모체입니다. 중견기업에 해당을 하고요. 지배구조는 회장님 승계 이후에 김상원 부회장 63년생 이분이 이끌고 있죠. 지분은 특수관계자 다 포함해가지고 한 50% 가지고 있고, 또 자사주가 한 13%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 동아타이어가 모체라고 했었는데요. 이 회사가 여러 번의 개편을 했어요. 일단 인적 분할로 DTR과 동아타이어라고 회사를 분리했었고요. 이 둘 다 상장인데 큐브, 재생타이어 등의 구 사업은 이쪽으로 간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엔 제가 이미 소개를 했었죠. 자동차 부품 쪽 DTR이 이게 사명을 DN 오토모티브가 돼서 지금의 회사가 된 거고, 이 회사가 두산 공작기계를 이런 형태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로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두산 공작기계 인수가 워낙 큰 건이다 보니까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오른 부분이 있고, 지금은 여기 머물러 있는 구간입니다. 회사의 사업부는 크게 자동차용 부품, 공작기계, 기타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고요. 두공 인수 전에도 영국과 이탈리아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 구성은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동차용 부품, 납축전지, 선반 등의 공작기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간 기존 사업의 매출액이 한 9천억 정도가 발생을 했었는데, 여기 연결로 두공이 훅 들어오면서 이게 껑충 튄 것처럼 착시 효과가 생기죠. 자, 그러면 아이템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얘네가 하는 자동차 부품이 방진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진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진동의 전달을 막는다. 영어로 anti-vibration. 얘네 자체로는 VMS, Vibration Management Solution 부서로 구분을 하는데, 아무튼 차량의 진동을 막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주로 고무를 이용해서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3위권의 방진 업체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정확한 점유율은 추정이 어렵습니다만은, 시장의 MS는 일본의 스미트몰이 있고 독일의 트렐레버그 비브라크스틱에 이어서 이제 3위인데, 점유율은 5에서 한 10% 정도 어딘가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 밑에는 고만고만하긴 합니다만은 3위다. 그리고 특이점은 이 회사가 납품하는 것들이 대부분 글로벌 자동차 업체라는 것입니다. 스틸란티스, GM, 폭스바겐, 제규어, 포드 등이고, 현기 차량은 관련이 없다. 그것은 얘네가 이제 유럽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방진 부품이라는 게 이렇게 차에 이렇게 다양하게 진동을 막기 위해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 단가가 일단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대비 EV로 가게 되면은 하이브리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단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투입되는 Q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 대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 내연기관 차는 엔진이 다른 소음과 진동을 상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기차는 그렇지가 않아서 고주파 진동이 심하고 소음이 더 크다. 그래서 더 많은 방진 부품, 더 고성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도 높아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모델 Y, 리비안, GM 등에 들어간다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동사의 방진 부품 수주 현황을 보면은 회사 신규 수주는 작년부터 상장한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잔고 자체도 높아졌지만은 이 수주도 잘 땄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 대부분이 이 EV 관련이라는 것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납축전지인데요. 이 엑스프로라는 배터리인데, 납축전지 자체는 세방전지 때 봤었죠. 이 시장이 다소 정체가 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고만고만하게 캐식하고 있는데 각자가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보이는 게, 국내 시장을 논의할 때 항상 세방, 아트라스, 델코, 현대 이런 업체들 점유율을 얘기하는데, 얘는 여기에 없다. 여기 없으면은 밖에서 하겠죠. 축전지가 정체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이 친구가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 매출 비중은 25%밖에 안 되고, 대부분 이제 해외, 특히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GM의 OES 배터리 공급하고 가격 인상 효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작기계, 이쪽은 정밀 가공기계, 선반, 머시닝 이런 거고, 전방이 자동차, 일반 산업, 에너지 등등 상당히 이렇게 분배가 잘 돼 있는데, 이쪽도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대부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공작기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좀 타겠죠. 아이템 특성상. 그래도 매출이 1조 이상은 이렇게 찍어주고 있고, 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사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수주 같은 경우에도 꽤 따놓아서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사업부별 설명은 됐고, 얘들의 제품별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시장이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주로 발생하는 다소 글로벌한 업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점은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의 수익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과거에 두공을 받아들이기 전에도
DTR 시절 이때도 GP 마진하고 판관비 통제가 잘 되고 있었고, 그때는 OPM이 한 8에서 10% 정도 됐었죠. 근데 합치고 나서도 이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본 효율성, 수익성 지표인 ROE나 ROIC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 레벨이면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영업비용. 이게 워낙 큰 게 합쳐지다 보니까 과거랑 비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최근까지 공개된 걸 보면은 사업에서 비용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매분기 그 비중이 줄고 있고 이게 잘 컨트롤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부의 이익률을 이렇게 보면은 대강 요 정도 레인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 사업의 결과인 분기 실적. 작년에 여기서부터 이제 두공이 일부 들어오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랑 이제 착시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매출액은 8천억 상당의 영업이익은 1,000억에서 1,300억 정도 찍히고 있고 4분기 때도 잘 달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POR이 2배 정도, PER이 4배, 5배, PBR이 0.6배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과거에도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막 높게 받았던 적은 딱히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수치상 더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밸류에이션은 여타 비슷한 고무 관련 상장사들이라든가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토요타이어 빼고는 딱히 이게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두드러지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 회사도 리스크 요인이 있겠죠. 일단 재무 구조를 짚을 수가 있겠죠. 차입금이 많아져 있다. 이거는 두공을 인수하면서 늘어난 부채겠죠. 이 부채가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부채 비율이 300%까지 높아져 있는데 이게 대부분 장기 차입금이거든요. 그 차입금이 이제 금리를 부담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금리 부담이 크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 차입금의 만기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금리는 한 4% 정도 선입니다.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선에서는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감내가 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정말 불시의 사태로 안 된다 그러면은 팔아서 토해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투자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치면은 이게 다소 성장이 좀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구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싸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 이 레벨이라면은 이때 대비 착시 효과는 계속 있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정체됐네 하고 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이야 방진, 전기차 스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작 기계의 업을 꺼리는 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회사에 다소 소극적인 IR 스탠스가 있죠.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알 수 있는 게 아주 한정적이다. 물론 그런 배경에서 과거에도 상당한 소외를 겪었던 경험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결국 회사는 엄청 커져왔다. 자, 마지막으로 언급할 부분은 주주가치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 회사의 현재 지배구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분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일단 DN이 동아타이어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지분을 보는데 이 김만수루 회장님은 동타만 가지고 있고 아들 김상원 부회장이 여기 가지고 있고 89년생 민창군이 여기랑 여기 이것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특이점은 두 개죠. 93세 회장님은 왜 이것만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손자의 지분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 그 와중에 동타가 배당을 늘려줬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일부는 이렇게 DN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기 이제 재무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에 득이 될 것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승계 준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아타이어가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서 시가로 한 8%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DN도 사실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 DPS가 꽤 증가를 하면서 배당 수익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DN은 23년도에도 DPS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현재 배당 수익률은 한 4% 정도 선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대주주가 배당 니즈가 아예 없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도 같이 묻어갈 수 있는 일종의 버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주 간단히 DN 오토모티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주가는 상당히 더디게 오랜 기간 움직였지만 두공 이후로 이렇게 올라서 여기서부터 향후 이제 자동차 부품 필두로 공작 기계까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회사가 적극적인 IR을 하지 않고 동타 시절부터 지루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보는 사람만 보는 회사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래도 그 시절에도 주가가 상당히 야금야금 많이 올랐어요. 이거 대비 너무 이렇게 대비돼서 보여서 그렇지. 그간 회사는 사업을 잘 하고 있었고 새로 인수한 부분까지 해서 향후 사업에서 추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 높아 보이는 주가는 그래프만 그렇다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는지 좀 지켜볼 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